가자. 자, 17번 문제 한번 보고 볼게요. 17번 문제까지만 딱 보고 조금 마무리할 건데 나머지 문제들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어딘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 너희 흑백요리사 맞지? 무한 요리 천국. 우리 무한 테스트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 핵심부터 5시 반에 와가지고 리미트가 없으니까 미리 어머니들한테 얘기해 두시고 내가 전체적으로 문제 드릴 거니까 그날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야 됩니다. 다 하면 일찍 또 보내줄 거고 안 되면 10시까지 쭉 가는 거고. 무한 수학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주요 문항들 추려가지고 거기를 너희들 손으로 다 풀 수 있는지 검토를 할 거고 다 안 되면 또 대기하면서 반복하면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우리 요 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 주요 문항들 뭐가 하는지 알지? 쌤이랑 같이 푼 것들 그리고 내가 풀진 않았어도 한마디씩 했던 그런 문제들 분명히 다 못 풀어 너희들 다시 풀어봤을 때 그걸 다 되게끔 하고 시험장에 들어보내는 게 내 목표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주말에? 주말에 따로 안 부를 거야. 주말 고쳐 따로 안 부를 거고 너희들 나온 날에 그냥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업이 쌤이 주 7일 수업 가거든. 그래서 그 외에 따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17번 가볼게요. 17번. 17번도 잘 들어보세요. 대충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17번도. 자, 첫 번째 줄에 100 이하의 자연수 mn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밑줄 쳐져 있어야 되겠죠. 쳐져 있나 볼까? 쳐져 있나 볼까? 이건 더 옮겨 적은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mn인데 1 플러스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m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3m제곱 곱하기 i랑 같게끔 하는 자연수 mn 조합이 몇 쌍이 나오겠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복수수 자체가 1 플러스 i랑 i인 거니까 저거 당연히 다 회전복수수와 관련된 놈이기는 한데 근데 내가 회전복수수 복수 표면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잘 생각을 해봐. 이건 지금 돌리는 걸로 분석해봤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없어서 얘는 그냥 홀 비교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암기사항들이 몇 개 있었죠? 이 복소수에서 뭐 복소표면 개념과 별개로 그냥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계산들 예를 들어 뭐 i분의 프린트에 있어요 이거 i분의 1 이거 실수화 해가지고 뭐 i 곱하고 이런 친구들 없지 아직까지 i분의 1은 마이너스 i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1 플러스 i의 제곱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2i 이것도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i의 제곱은 그냥 2i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i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죠. 우경아 뭐 있지? 기본 계산 리스트? 그 뭔데? 뭐야 1초 넘었는데? 뭐야? 0.1초 넘었는데? 0.1초에 나와있잖아. 마이너스 i 여기 분자에는 요거 따라간다 뭐 이렇게 기억하든 말든 어쨌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요거는 플러스 i다. 5개는 그냥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사실 이런 문제까지도 염두해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연히 뽀록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5개를 내가 왜 굳이 외워놓으라고 했을까? 누구나 저거 전개하고 뭐 유리 실수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외워놓으라고 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우리가 너희들 144를 보면 뭐가 떠올라? 12의 제곱이 떠오르지. 이런 것처럼 숫자랑 자주 나오는 숫자와 문자는 친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다라는 걸 외우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1 플러스 i의 제곱이 보이는 순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순허수 또는 실수로 다루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분석함에 있어서 순허수 또는 실수로 다루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얘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가셔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2i의 m제곱으로 분석하는 게 당연한 습관입니다. 당연한 스타트예요. 그리고 여기도 2의
3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로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답을 알아서 내가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꼴 비교를 할 때 어차피 좌변에도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라는 순호수로 바뀌니까 얘보다는 얘로 분석하는 게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왼쪽에 2의 거듭제곱이 나오잖아요. 얘가 지수의 분배를 통해서 2의 m제곱에 i의 m제곱인 거니까 2의 m제곱이랑 2의 3n제곱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i의 m제곱이랑 마이너스 i랑 맞아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겠지. 저 두 개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 그냥 허수를 포함한 허수 단위를 포함한 부분이 마이너스 i인데, 이 마이너스 i를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이 i의 m제곱밖에 없어. 이를 뭐 죽어라 곱해봤자 i가 갑자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이를 거듭제곱을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i의 m제곱이 결국엔 마이너스 i랑 같아야, 그래야 이게 같을 가능성이라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의 부분 2의 m제곱이랑 2의 3n제곱도 같아야 진짜로 저 왼쪽이랑 오른쪽이 완전히 같아지겠죠. 얘는 그래서 스텝이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일단 i의 m제곱이 마이너스 i를 커버치려면 이 m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어떤 꼬라지여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4k 플러스 3 꼬라지여야 되겠죠. k를 의미하는 정수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i의 m제곱이 마이너스 i, m은 지금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이렇게 되려면 이때 m은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4k 플러스 3 꼴이어야 돼요. 내가 k는 새롭게 도입한 문자인 거죠. 얘는 음이 아닌 정수, 즉 0부터 집어넣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게요.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지. 지금 m은 3, 7, 1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 3, 7, 11을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자를 도입해서 4k 플러스 3으로 쓰셔야 되고, 뭐 참고로 너희들 이렇게 문자를 도입해서 그 수의 뭐 배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방법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어. 우리가 양의 짝수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쓰면 2k라고 하는 거, 그죠? k는 뭐 1부터 들어가는 자연수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고, 만약에 양의 홀수를 표현할 때 뭐 2k 플러스 1 또는 뭐 2k 마이너스 1 해가지고 k 자리에 1부터 들어가는 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했던 것들, 그런 게 다 기본 바탕이 되면서 우리는 m 자리에 3, 7, 11 즉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자연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k 플러스 3이고요 k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스텝이었고, 그 다음에 m하고 3n도 실제로 같아야 돼요. 이의 거듭제곱 부분도 같아야 진짜로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얘 자체가 또다시 3n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1단계에서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까지 같게끔 맞춰줘야 하는데, 이 m을 4k 더하기 3꼴이라고 놓는다면 요 3n이랑도 얘랑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n 꼴로 정리했을 때 n이 3분의 4k 더하기 3꼴이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조건이 반영이 덜 되어 있어요. n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k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만 놨을 때 m은 일단 처리가 됐지만, 이 n과의 관계와 n이 자연수라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 k는 또다시 3의 배수라는 정보가 입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얘는 3의 배수니까 여기가 3으로 나눠 떨어지려면 k가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나는 k를 또다시 3k1이라고 쓸 거예요. 3k1. 그리고 여기 k 자리에는 0부터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니까 k1도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정확하게 내가 도입한 문자에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박는 거야. m과 n이 자연수이면서 저 등호를 성립시키게 하려면 m은 4k 더하기 3인데 k를 얘로 또 바꿔줘야지 m까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m은 이런 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지. k를 지금 3k1으로 다시 한번 바꿨으니 4 곱하기 3k1 하시면 얘는
1 더하기 3 꼴이어야 되고 동시에 같은 문자를 이용해서 n은 3k1을 집어넣으시면 12k1 더하기 3을 3으로 나눈 거니까 얘가 4k1 더하기 1 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m과 n은 다 자연수가 되면서도 이 드물을 성립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두 단계를 걸쳐서 모든 조건들을 반영해서 이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 새로운 문자 k를 도입해서 그놈의 숫자의 성질들을 다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하는 거예요. 계속 정보들을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수론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술인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력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1은 0부터 집어넣어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조합은 K1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일단 3, 1 조합 실제로 M자리에 3, N자리에 1 넣어주면 당연히 드모 성립하게 되겠죠. 드모가 성립하게 하려고 만들고 꼬라지니까 1 집어넣으면 15하고 5, 15하고 5 이런 조합도 MN 조합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갈까? 둘 다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K1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순서상부터 그 다음에 둘 다 100 안 넘으려면 100 이하이려면 8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8 집어넣으면 99, 33 조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마지막 조합이 99에 33까지 가능하구나. 따라서 이 개수를 쓸 때는 우리가 K1 값 가지고 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니까 9개겠냐? 0부터 8까지. 그치? K1에 집어넣으면서 하나의 순서상이 만들어질 거니까 9개의 순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정수, 자연수가 나왔을 때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조건을 반영하고 또다시 반영하는 과정들. 여기까지 했는데 또다시 이게 K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다시 K를 3K1으로 또 표현을 하시고 계속 세분화해가지고 구체화를 하는 과정인 거지. 여기까지. 자, 그런 내용이었고 17번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복수 표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했고 모든 것들은 다 복수 표면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성 이런 것들을 갈 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우리 주기성 아니면 거듭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복수 표면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까 누군가의 숙제를 보다가 경험을 금치 못해서 다시 잠깐만 앞으로 돌아갈게. 2000제곱 14페이지에 8번 문제로 갈게요. 이게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웹툰 표시를 막 보고 했기 때문에 14페이지에 8번 문제 이런 거 틀리면은 그냥 아니다. 한번 말하지 맙시다. 자, 순호수가 아닌 허수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Z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설정했을 때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는 건 실수고 허수고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곱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같이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스타트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인 거고 항상 복소수가 나오면 모델링을 하고 그걸로 풀어가면 된다라는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기 Z제곱 더하기 Z분의 9Z파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이 A 플러스 BI를 집어넣고 실수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에 남들은 세 문제, 네 문제를 더 풀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 값이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림자 관계식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복소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 실수다. 0 또는 순허수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이 Z제곱분의 Z제곱 더하기 Z, 9Z 바라는 거에다가 A 플러스 BI를 쳐 넣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 구분하고 허수부의 관계를 끌어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요놈 자체의 편례를 취해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그림자 관계식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가지고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다라고 나오면 그림자 관계식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써놓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좌변으로 다 넘기면 반드시 Z-Z가 묶인다는 얘기까지도 했고요. 그렇죠? 이미 그 결과까지 알고 있으니까 얘 넘겨서 정리하시면 Z 바로 써볼게. Z제곱에 Z 바의 제곱 올 거니까 이거 바로 4차로 가시죠. Z 바
이미 나 묶일 걸 알고 있어서 하는 거야. Z 바. 얘 나왔죠? 요거 빼기 요거도 반드시 얘로 묶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센스 일단 써볼까? Z 일단 써보자. 그러면 Z 안 되나? 넘겨서 통분하면 Z 바에 9Z 바 여기 마이너스 9로 보면 마이너스 9 조금만 와서 해볼게. 여기가 Z 플러스 Z 바 Z 마이너스 Z 바 넘긴 다음에 통분하고 그냥 묶어낸 겁니다. 이게 0이 되겠지. 계산 너희들이 해. 지금 항상 못 따라오겠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넘겨서 나는 Z-Z바로 다 묶어낼 수 있다. 이 식 전체를 Z-Z 바로 이건 인수분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로 묶어낼 수 있어요. 식 전체를 당연히 묶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Z 더하기 Z바도 있으니까 뭐 한 번 더 Z 더하기 Z바도 묶어내면 되겠다. Z 더하기 Z바 이렇게 묶어내고 그러면 남는 게 1 마이너스 여기는 다 묶어냈으니까 1이 남아있겠죠? 1 빼기 요거로 묶어냈으니까 ZZ바분의 9 남아서 마이너스 ZZ바 분의 9가 0이다 라는 거. 이게 지금 그림자 관계식이잖아. 내가 이름까지 붙여주는 그렇게 매번 강조했던 실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안 써져 있으면 너희들이 A 플러스 BI를 넣어가지고 푸는 시간이 얘로 푸는 것보다 한 4배, 5배는 더 걸릴 거라고. 근데 이 주어져 있는 복수 자체가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와. 예를 들면 그냥 뭐 Z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림자 관계식으로 쓸 필요 없겠지. 뭐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A 플러스 BI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에 더하기 BI가 어쩌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낫겠죠. 근데 얘는 아마도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풀면 되게 오래 걸리게끔 낼 거예요. 교육과정의 취지가 그거거든. 너희들이 실수라는 말을 봤을 때 이 그림자 관계식을 써먹을 수가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게 내가 뭔가 스킬을 알려준 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인 거야 이게. 그래서 써먹으면 이 Z-Z바가 우리 요거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뭐죠? EBI예요. EBI Z바 EBI고 얘가 뭐예요? 2a예요. 실수의 2배. 근데 지금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다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는 표현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답은 9예요. 그래서 Z는 9입니다. Z랑 Z바의 곱을 구하면 저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9가 들어가야 1 빼기 1 돼가지고 0 되겠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본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 그 자체가 일단은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한테 당연히 어렵겠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못 풀어내면은 좀 곤란해. 굉장히 곤란해요. 실수 다시 한번 밀쳐놓으시고 내가 태도가 아직도 안 돼 있으면 그림자 관계식도 적어놓으시고 적어보세요. 다 그림자 관계식. 우리 이거 숙제가 해송고까지였나? 맞죠? 해송고 어땠어? 맛보기만 좀 할까? 시간 몇 시입니까? 몇 시야 지금? 이슈로 오케이. 해송고 맛보기만 좀 해보자. 자, 쭉 한번 볼게요. 그 점수 좀 쓰고 앞에다가 점수 틀린 개수라도 좀 쓰고 큰 거. 자신감을 가져. 뭐 점수가 뭐 30점이건 40점이건 자꾸 스스로 체킹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뭐 민망해하라고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어렵잖아. 어려운 거 나도 알고 있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싫은 대략적으로 그냥 한 문제당 뭐 4점, 5점 대충 평균 내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해성고도 일단 처음에 내가 이거 시험 범위가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여서 얘도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범위인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자사고나 이렇게 좀 그 학교 좀 빡센 데는 범위 자체가 일반고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4번 문제도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공부해서 풀 수는 있었겠지.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나랑 같이 일단은 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뭐 6번 같은 문제도 이미 이게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해 보여도 기본 태도가 잡혀 있으면 되겠죠? 우리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6가지의 식을 통해서 얘를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게끔 나올 거니까 복잡하게 보이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번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지저분하게 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뭐 변별을 어떻게든 더 해야 되니까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 문제에서조차도 조금이나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합과 곱 이런 것만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필요한 것 같은 것만 써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관계 A에서 1이고 두 근의 곱이 뭐 4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은 거 알파 제곱, 이게 지금 주어진 식의 차수가 알파에 대한 4차고 베타에 대한 3차니까 이거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은 이 2차식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차수를 낮추는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는 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는 0. 뭐 이거 4개 정도 쓰면은 당연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물론 2개가 더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식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4 알파의 제곱, 이게 개떡같이 나왔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해요. 쌤이 가르쳐준 대로 기본 태도가 잡혀 있으면 얘 반드시 어떻게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믿음. 그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안 되니까 우리 제일 까다로운 거,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거 알파 4제곱부터 좀 간단하게 좀 바꿔보자. 알파 4제곱부터 여기가 이 개수가 지금 1, 4 이 2차 차이 나고 1, 4 나오는 게 딱 여기 드러나 있잖아. 이게 지금 알파 제곱, 여기 다시 써보면 알파 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의 센스 있고 피지컬이 되는 거지. 얘가 알파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4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은 이거 좌우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한 거니까 얘가 결국엔 알파의 세제곱으로 간단하게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그치? 여기 알파 제곱 너희들이 곱하면 알파 제곱, 지금 알파랑 베타는 다 0이 아닌 거니까 곱하고 나누는 데 자유롭겠지. 일단 곱하는 거 뭐 0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 여기 알파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이제 이렇게 조금 1차적으로 차수만 한번 낮춰봐도 꼬라지가 굉장히 이뻐졌네요. 뭐야? 그럼 끝났죠. 여기서는 곱셈 공식으로 그냥 갖고 가면 되겠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문제도 아니지.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 3알파 베타 또 있으니까 3알파 베타로 묶으면 여기 뒤쪽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요것도 묶여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1만큼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 합과 곱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서 갖다 박으면 1 빼기 24 마이너스 23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복잡해 보여도 내가 얘를 왜 못 봤을까? 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곱차가 나왔다? 우리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도구는 항상 2개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4차를 어떻게 다운시킬까 보다가 하나가 더 보인 거죠. 2차인데 1, 4야. 근데 여기도 1, 4야. 1 마일 4 이런 조합들이 눈에 보이면 얘 가지고 가볍게 낮출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까지만 한번 볼까요? 12번까지만? 잘해야지. 12번. 자, 12번에다가 내가 좀 필기를 해줄게요. 이제 12번은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수분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확장해가지고 썼던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자연수, 그 다음에 x의 홀수 플러스 1 요 두 개는 내가 확장판으로 인수분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죠. 이제 요거 나오면 얘가 x 마이너스 일단 위쪽 것만 한번 해볼게. 지금 쓰는 거는 위쪽식이 보니까 x 마이너스 1가 x의 n-1 플러스 x의 n-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 더하기 1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날 거야. 은경이 기존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 이거 맨 처음에 개념 수업 때부터 했습니다. 이거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을 만약에 본다면 이 식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뭘 곱해보고 싶어야 된다? x-1이에요.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내가 지금 어디 꼬라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런 꼬라지를 쓰고 있는 거죠. x의 거듭제곱들의 합이 나오면 x-1을 곱해보고 싶어야 된다는 게 기본 태도예요. 기본 태도. 그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 태도라고. 여기에 x-1을 곱하면 굉장히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도 우리가 x-를 곱하면은 얘는 우리 뒷부분에서 오메가로 나오는 거죠. 여기 하면 x 곱하면 얘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 인수분해로부터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 12번에 px가 5, 4, 3, 2,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잖아. 12번. 자, 12번. 이 px가 보세요. x의 5제곱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풀리거든요.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지금 이 인수분해를 할 줄 압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가 나왔어. 근데 x 자리에다가 x의 12제곱을 넣어보래. x의 12제곱을 넣은 거를 p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써볼게. 요거 x의 12제곱으로 바꾸면 12제곱의 통째로의 5제곱이니까 이게 x의 60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48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x의 36제곱이 될 거고 x의 24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x의 12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인데 그 식을 오른쪽으로 길게 적어볼게. 적을 게 겁나 많네요. x의 5제곱 x의 4제곱 더하기 x 여기가 적자 땡땡땡 플러스 1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냐고 했잖아. 자, 그치? 그래서 집어넣을 건 이거야. 봐봐. 잘 들어봐 이제. 당연히 문제가 어렵긴 해. 이거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 제목에다가 내가 그래서 필기를 해줄 거예요. 얘는 일단 이 문제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에 이름도 있어. 묶어나누기라고 하거든. 묶어나누기. 근데 뭔 말이냐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봐봐. x에 예를 들어서 12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x 12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나와 있으면 얘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1로 반드시 나눠 떨어진다. 그치? 이 12의 약수로 표현되는 놈들의 마이너스 1, 즉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나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나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나 x제곱 마이너스 1이나 x 마이너스 1. 이 12제곱 마이너스 1은 얘로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인수들이니까 인수들. 얘가 6제곱 요거를 x 6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1로 보면 6제곱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x의 4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라본다면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1꼴이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얘 제곱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1꼴이 있으면 요 놈의 약수를 달고 있는 놈들로 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이 인수분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내가 만약에 맨 밑에다가 이걸 써보자.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얘는 얼마든지 우리가 x 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얘는 x 4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x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지. 그래서 요놈의 약수 지수를 갖고 있는 꼬라지들, 즉 x제곱 마이너스 1이나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나 뭐 x 마이너스 1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로 다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의 nk 마이너스 1은 x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나누어 떨어집니다. n이랑 k는 다 자연수라고 얘기할게요. n하고 k는 자연수.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 지수의 약수 지수를 갖고 있는 빼기 1꼴로 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이 인수분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다가 묶고 나누기 적어놓고 이 개념도 하나 적어놔야 돼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 잘 봐봐. 잘 들어야 돼. 이걸로 나누고 싶잖아. 근데 얘로 나누는 게 지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1을 곱한 x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볼게. 여기에 뭐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뭐 얼마가 있을 건데, 그러면 얘로 나눠볼게. 얘가 실제로 지금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묶어 나누기가 뭔지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에 봐봐. 이것들 여기서 영감을 받아야 되거든. 이게 지수가 다 6의 배수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놈들의 약수에 무조건 6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본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60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48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이 x의 36제곱 마이너스 1을 밑으로 써볼게요. x의 24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12제곱 마이너스 1로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5번을 뺐으니까 식의 변형을 주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다시 더하기 5를 하시면 플러스 6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자, 근데 지금 그래서 결국엔 얘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야. 다시 요 놈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6이에요. 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머지가 생기지 않고 나머지가 그냥 6이거든. 그래서 정답을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왜 6이라고 쓸 수 있을까? 실제로 문제는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왜 6이라고 쓸 수 있을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6인가? 6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6이에요. 차수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 요 놈은 이 원래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식은 x 6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인수지. 근데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6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약수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6이라고 할 수 있어. 차수 관계가 맞아요. 얘 지금 5차 미만이 맞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숫자로 얘기해 볼게. 너희들이 19를 자,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근데 내가 살짝의 좀 장애는 좀 그렇고 4로 나눌 줄 몰라. 4로 가정을 해볼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데 4로 나눌 줄 몰라가지고 이놈의 배수인 8로 한번 나눠볼게요. 8로. 그치? 그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3이죠. 자, 근데 내가 원래 나누고 싶었던 숫자는 4였어. 근데 이놈의 배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인데 이게 하필이면 원래 나누고자 했던 숫자보다 작아. 그러면 당연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8로 나눴을 때 만약에 나머지가 5였어?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4보다 큰 걸 한 번 더 4로 나눠주고 나머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데
이걸로 나누는 건 불가능해.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이 의도 자체도 그게 아니었고 요 놈의 배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식에서는 배수 약수라는 표현 쓰지 않지만 요 놈에다가 x-1을 곱한 6제곱-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는 거 얻어냈잖아. 그럼 이 식의 약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차수가 5차 미만이기 때문에 얘 나머지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12번 문제도 이제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얘가 경시대회 문제야. 사실 내신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경시대회 문제였는데 이게 학분지의 내신 문제로 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학 문제들도 따라서 내기 시작하는 거지.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다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런 꼴들을 봤을 때 만약에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x-1을 곱한 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x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은 그 지수의 약수 마이너스 1꼴로는 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썼던 거 x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고요. 세제곱 마이너스 1, 네제곱 마이너스 1, 6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그런 얘기였고, 이걸 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묶어나누기로 기술 이름은 몰라도 되는 거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걸 봤을 때 x-1을 곱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다시. 그리고 지금 내가 숫자로 예시를 들어준 거, 요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19를 4로 나눴을 때 아버지가 궁금한데 4로 나눌 줄 몰라. 4로 나누는 게 힘들어. 근데 내가 8로 나눌 줄은 알아. 그럼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 내가 실제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도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다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시간이 가볼게요. 그리고 핵심때 그 단단히 각오하고 오시고 주시면은 별로 안 빡세지? 괜찮지?